치솟는 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지난 1월 경제고통지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제고통지수는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의 고안한 지표로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해 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제 의원이 22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8로 집계돼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달 실업률이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내렸지만 물가 상승률이 5.2%로 1.6%포인트 오르면서 경제고통지수가 1.1포인트 상승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0년 1월이었는데 당시엔 실업률이 5.0%로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전체 월간 경제고통지수를 통틀어보면 작년 7월이 가장 높고 이어 2001년 2, 3월, 2022년 6월, 2008년 7월, 2001년 5월, 2001년 4월 순이었다. 통상 1월은 다른 때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고등,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시기이고 겨울철에는 건설 현장 일감도 줄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경기가 특히 나쁘다. 1월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내렸지만 작년 12월보다는 0.6%포인트, 작년 11월보다는 1.3%포인트 올랐다. 실업자 수도 지난달 102만 4천 명을 기록해 작년 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었다.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 대비 증가 폭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지난해의 약 8분의 1인 10만 명에 그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일자리까지 구하기 힘들면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째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0%를 웃돌았다. 물가 오름세는 작년 7월을 정점을 찍은 뒤 8월, 9, 5월, 10월, 11, 12월에 걸쳐 대체로 둔화하는 듯했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5.2%로 다시 상승, 고물가 기조가 진정되지 않고 있다. 1월을 포함한 겨울철은 난방비 등 필수 생계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고물가에 따른 고통이 한층 더 피부에 와닿는 계절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시가스 물가는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전기료는 29.5%, 상수도료는 4.0% 올랐다. 처분 가능 소득의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쓰는 저소득층으로선 난방 등 삶의 질에 직결되는 소비를 줄이거나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경남, 전남, 충북, 대구, 울산, 충남, 경북, 전북, 부산, 서울, 대전, 제주, 경기, 광주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서민, 중산층과 민생을 위한 고물가, 폭탄 해결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발 긴축 장기화 우려의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2일 4% 가깝게 떨어지며 24,000달러 선이 무너졌고 시가총액 2위 코인 이더리움도 약 4% 급락해 1,600달러 초반대 가격까지 후퇴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 호스트된 노이너가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슬럼프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고 암호화폐 분석가 중 한 명인 노이너는 이날 트위터의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는 매우 강세라고 말했다. 매체에 따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0% 하락했고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연초 이후 최악의 1일 종가 중 하나로 보이는 697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반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강세론자 픽터 시프유로 퍼시픽 캐피탈 최고 경영자는 지난해 말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는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자산을 팔고 금 현물에 투자해야 한다며 내가 암호화폐 업계 투자자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은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제로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CNBC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도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는 바보들이 창조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를 단속해야 한다. 나는 그들이 대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강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2일 4% 가깝게 떨어지며 24,000달러 선이 무너졌다. 다만 이후 낙폭을 만회하며 이날 오후 8시 5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164달러까지 회복했다. 이날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주요 지지대는 두 개다. 첫 번째는 22,659-23,325달러로 141만 개 주소가 이 구간에서 71만 1,550 BTC를 매수했다. 두 번째는 24,26에서 21,167달러이다. 93만 3,690개 주소가 이 구간에서 54만 2,160 BTC를 매수했다고 전했다. 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 상품 전략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낙관적이나 현재 50주 이동평균선이 200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데드크로스를 보여줬다. 이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 공매도가 어울리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25,000달러는 매우 중요한 가격대이다. 비트코인이 만약 해당 저항대를 뚫는 경우 암호화폐 및 기타 주식시장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2024년 5월 예정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상승세가 예상되며 2025년에는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블록체인 온체인 정보분석 업체인 크립토퀀트의 저자 크립토 선문이 비트코인의 폭락 가능성을 점쳤다. 코인니스에 따르면 크립토퀀트 저자는 현재 단기 어크소그 도미넌스가 장기 어크소그 도미넌스 아래로 떨어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비트코인 탄생 이후 단 2번의 데드크로스는 약세장의 끝에서 발생했다. 또한 비트코인 탄생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기도 하다. 만약 경기 침체로 인해 2020년 3월과 같은 이례적인 폭락이 발생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어크소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월렛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덩어리를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외환 트레이딩 업체 원다의 수석 애널리스트 크레이그 얼람이 코로나19 이후 중국이 대외에 다시 문을 열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암호화폐와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여전하다. 향후 수개월간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긍정적 요소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와 주식은 금 가격과 달리 상승할 수 있다고 풀어냈다. 2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립토로 설립자이자 리플의 의호적인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존 디트니 리플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세크에 1억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트윗했다. 다만 그는 세크는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IMO 리플 우드 페이 100달러 250M 이너 세틀먼트 이프 더 세크 어그리드 퍼블리클리 데 커렌트 앤드 퓨처 세일즈 오브 XRP 아나 시큐리티즈 더 세크 이즈 낙 고인 투 어그리 투 탭 인 더 미들 오브 이츠워 크립토 저지 토레스 쿠드 프로바이드 클라리티 온 세컨더리 세일즈 미치 이즌트 워필드. 한편 세크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크는 최근 대법원까지 간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리에 충실하지 않은 세크의 괴롭힘에 맞서 싸울 용기와 능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꾸준히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그는 올 상반기 세크와 진행 중인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2일 오후 9시 28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28% 상승한 0.39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자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0.4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스테이블 코인 단속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재편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포브스는 세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시총 점유율 3위인 바이낸스 USD 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명령 불복 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기소도 가능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뉴욕주 규제 당국인 니프스는 세크의 조치를 놓고 버스드 관련 바이낸스와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쟁점의 핵심은 버스드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팍소스는 버스드가 증권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팍소스가 세크와 충돌하는 동안 어스드트 발행사 테더, 어스드크 발행사 서클 등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FTX 붕괴 이후 세크의 공격적 암호화폐 규제 행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탈중앙화 대체 불가 토큰 플랫폼 개발사 오리진 프로토콜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세크가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규제할수록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유출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진 측은 세크는 소비자 보호를 가장하며 미국의 암호화폐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그들이 크라켄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시킨다고 해서 스테이킹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게리 갠슬러 세크 위원장은 중국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펼쳤고 결국 비트코인 채굴력의 대부분은 북미 지역으로 이전됐다. 결국 중국은 암호화폐 산업 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불합리한 암호화폐 단속 강화는 인재 유출을 가속화하고 세수를 악화시키며 산업 성장과 외국인 투자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22일 정립평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4년 만에 최고치인 4.75%로 0.5%포인트 인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또한 거의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올해 기준금리 고점 5.5%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유지했다. 이어 올해 2분기 경기 침체 전망도 유지했지만 성장률 회복 예상 시기를 내년 1분기로 종전 전망보다 앞당겼다. 앞서 2021년 10월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7년여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10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금리 결정 후 내놓은 성명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 상황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며 단기 인플레이션 압력도 여전히 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질랜드 북섬을 강타한 사이클론과 홍수 피해가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기상재해로 인한 단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지나갔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드리언 오어 중앙은행 총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1분기에 7.3%로 정점을 찍고 이후에는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의 ESB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리터플리는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으나 기상재해가 물가를 잡으려는 중앙은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터플리는 오는 4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에도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증시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긴축 강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22일 일제히 내려앉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8% 떨어진 2417.68의 장을 마쳤다. 코스닥은 1.88% 내렸다.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1.34%, 대만 자취안지수도 0.93% 각각 하락 마감했다.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 선전성분지수도 모두 내렸으며 한국 시간 오후 4시 7분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0.34% 빠졌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는 노동시장과 소비자 구매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경제 지표로 인해 연준이 당분간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2에서 3%대 급락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오는 6월 미국 기준금리가 5.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3주 전 전망치인 4.9%보다 약 0.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강한 노동시장과 소비자 수요로 인해 연준이 여름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하도록 자극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시장과 중앙은행이 예상 금리 경로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각국 통화가치도 증시와 함께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9.0원 오른 1304.9원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13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2달 만이다. 같은 시간 일본 엔달러 환율은 0.15엔 오른 134.8엔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 영내 위안달러 환율은 0.0164위안 오른 6.8959위안, 역외위안 달러 환율은 0.0167위안 상승한 6.9013위안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는 전장보다는 0.04% 하락했으나 104대까지 올라온 상태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 달러 가치가 더 오르면서 그간 달러 가치 하락으로 혜택을 받았던 신흥국 증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 유가는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 우려에 하락했다. 4월물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0.62% 내린 배럴당 75.89달러, 4월물 브렌트유는 0.55% 하락한 82.59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통화 긴축 전망 외에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면서 향후 시장 흐름의 불확실성이 더해졌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금 가격은 0.123% 오른 온스당 1835.4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3%가량 하락하 장중 24,000달러 선이 무너진 가운데, 블록체인 온체인 정보분석 업체인 크립토퀀트의 저자 크립토 선문이 비트코인의 폭락 가능성을 점쳤다. 코인니스에 따르면 크립토퀀트 저자는 현재 단기 어크소그 도미넌스가 장기 어크소그 도미넌스 아래로 떨어지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비트코인 탄생 이후 단 2번의 데드크로스는 약세장의 끝에서 발생했다. 또한 비트코인 탄생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기도 하다. 만약 경기 침체로 인해 2020년 3월과 같은 이례적인 폭락이 발생한다면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어크소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채 월렛에 남아있는 비트코인 덩어리를 의미한다. 반면 또 다른 크립토퀀트 저자 오이노운엔티는 전날 2018에서 2019년 마지막 약세장에 현재 시장 상황을 대입했을 때 비트코인은 올해 손쉽게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코인페어밸류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4673달러로 현재 가격인 약 24,786달러 대비 64% 높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때때로 운율이 맞을 때가 있다는 미국 유명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지난 현재 시장을 2018에서 2019년에 대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019년 1월 1일에서 7월 1일까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3,808달러에서 1,570달러로 178% 상승했다. 이를 올해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치환하면 16,607달러에서 46,092달러로 상승하는 셈이다. 아울러 여러 온체인 지표는 비트코인이 31,000달러를 돌파한다면 새로운 장기 보유자 집단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17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2% 하락한 24,118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일주일 전 가격보다 9.10% 오른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5,126.85달러에서 최저 23,959.81달러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뉴욕 증시 급락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마켓워치는 간밤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은 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7월까지 금리를 5.75에서 6.0%로 올릴 가능성이 커진 것을 반영했다고 진단했다.